발암 물질 막걸리? 그게 우리 도가 술이라고요? 마광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퍼뜨린 조작 기사였죠. 하지만 이미 뉴스는 전국으로 퍼졌고 독수리 술도가라는 한순간에 불법 양조장이 되어 있었어요. 식약처는 야간 급습을 감행했고 언론 카메라는 마당 안쪽 저장 탱크를 클로즈업했어요. 검은 스티커가 붙은 통 안에서 나온 건 사용이 금지된 첨가물로 판정된 참숯 농축 침전물이었고 그 순간부터 주류 제조 면허 정지, 유통 중단, 전량 회수 명령까지 내려졌죠. 사람들은 마광숙을 욕했어요. 안전보다 이익을 좇은 욕심쟁이라며. 그녀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무너지는 술도가를 바라볼 뿐이었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소 전무는 항상 비열했쇼. 말보다 문서와 수치 그리고 거래의 타이밍을 더 믿는 사람이었죠. 그는 독고탁에게 전화를 걸며 짧게 말했어요. 시작합니다. 이제 흔들릴 겁니다. 그날 밤 독수리 술도가의 남쪽 창고에는 낯선 트럭 한 대가 멈춰 섰고 인적이 끊긴 시각 그들은 조용히 움직였어요. 검은 포장으로 감싼 첨가물 탱크는 주조장 바닥 깊숙한 곳으로 옮겨졌고 소 전무는 직접 라벨과 봉인 스티커까지 만들어 부착했죠. 모두 공식 유통 경로처럼 보이게 완벽하게 조작되었어요. 심지어 탱크 주변에 CCTV 사각지대를 계산해 설치까지 조정했으니까요. 언론이 움직일 시간도 정해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그의 계획은 분 단위로 짜여 있었고 독고탁은 만족스럽게 웃었다고 해요. 광숙이 이제 끝이지 뭐. 그들은 단지 술도가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광숙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했어요. 소 전무는 이후 내부 문건을 위조해봐라 원료 유통업체와 도가가 거래한 것처럼 전산 기록을 조작했고 택배 송장, 입고 전표, 물류 기록까지 완벽하게 맞춰놓았죠. 그 모든 데이터는 식약처와 주류관리공단에 동시에 제출되도록 타이머를 설정해 두었어요. 이제 그 술도가는 끝납니다. 증거도 여론도 행정도 우리 손에 있어요. 그는 서류철을 덮으며 무표정하게 자리에서 일어났고 독고탁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고 해요. 세리야 이제 봤지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수요일 오전 10시. 정확히 소 전무가 예고한 그 시간에 하나의 뉴스 속보가 방송을 타고 흘러나왔어요. 국내 대표 전통주 독수리 술도가에서 발암 추정 물질 검출. 영업정지 처분 임박. 낯선 앵커의 얼굴이 카메라 너머로 독수리 술도가의 간판을 보여줬고 자막은 거침없이 자극적인 문장으로 덧칠되었죠. 막걸리에서 발암 물질? 30년 전통이 낳은 충격의 배신. 소비자 기만 논란. 기사는 빠르게 포털을 타고 확산되었고 술도가는 단 몇 시간 만에 전국적인 조롱과 의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직원 휴게실 TV에서는 뉴스 소리가 반복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한 명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우린 진짜 몰랐던 거죠. 그 말에 대답하는 이는 없었어요. 눈을 피하고 고개를 숙였고 그날 이후 직원 몇몇은 아무 말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요. 마광숙은 말이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도가 마루를 밟고 지나가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손끝으로 전통주 항아리를 한번 쓰다듬었죠. 그리고 조용히 입을 다문 채 혼자 사무실 문을 닫았어요. 마광숙은 더 이상 직원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무슨 표정을 짓든 무슨 시선을 보내든 그녀는 그저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죠. 사무실 창밖으로는 지게차 한 대가 멈춰서고 그 위로 기자들이 몰려드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녀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어요. 책상 위엔 식약처 공문 한 장과 주류관리공단의 리콜 명령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문서 위에 엎드린 그녀의 손은 서서히 떨리고 있었어요.
점심이 지나도 아무도 사무실을 찾지 않았고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창고 안은 조용했어요. 단 한 사람. 멀리서 그 풍경을 지켜보던 이가 있었죠. 한동석, LX 호텔 회장이자 마광숙을 사랑하는 남자죠. 그날따라 유통계약서 검토를 멈추고 잠시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이상하군요. 광숙 씨답지 않아.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순간 술도가의 냄새를 기억하려는 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고 해요. 마당에는 아직 쌓인 박스들이 정리되지 못한 채 비를 맞고 있었어요. 술도가 입구 앞에 검은 차가 멈춰섰고 운전석에서 내린 한동석은 조심스럽게 바닥을 살피며 문을 향해 걸어갔죠. 사무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쪽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 하나 없이 숨막히는 고요함이 퍼져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노크하지 않았어요. 그저 문을 천천히 열었고 마광숙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서류를 정리하던 손만 멈췄어요. 왔군요. 이젠 다 망가졌어요, 동석 씨.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담담했지만 한동석은 알 수 있었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무너짐이 숨어 있었는지. 그는 말없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 맞은편에 앉았고 두 손을 가만히 모은 채 탁자 너머로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만든 술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당신을 버리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에 마광숙은 처음으로 눈을 들었고 입을 꼭 다문 채 소리 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는 말이 없었어요. 술도가 사무실을 나온 한동석은 잠시 창고 앞에 멈춰섰어요. 그는 바닥에 남은 흙먼지 자국과 덜 닫힌 문틀의 방향을 살폈고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광숙 씨 여기 누가 다녀간 적 있나요? 그녀는 잠시 머무시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던 통이 하나 있었어요. 난 안 쓰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말에 한동석의 표정이 굳어졌고 그는 휴대폰을 꺼내 호텔 네바이오 주류팀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중국산 수침전물 샘플 있지? 혹시 최근에 국내 유통된 적 있었는지 확인 좀 해줘. 같은 시각. 도심 한복판. 소전무는 고급 중식당 룸 안에서 두 번째 언론 접촉을 마치고 있었어요. 그는 기자에게 봉투 하나를 더 건네며 천천히 웃었죠. 이번엔 내부 고발자 인터뷰까지 준비됐습니다. 기사 제목은 제가 정리했어요. 30년 전통 뒤에 숨은 조용한 범죄 충분히 자극적이죠? 기자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보도 시각은 이미 예약되어 있었고. 그 시간은 바로 내일 오전 8시였죠. 모든 게 맞물리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진실을 향한 추적과 조작을 향한 폭로 그 중간에서 술도가는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조여오고 있었죠. 그저 눈가를 손등으로 가만히 훔쳤을 뿐이었죠. LX 호텔 연구실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동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수신 버튼을 눌렀죠. 회장님 말씀하신 원료. 최근 2달 전. 금산주류라는 이름으로 한 차례 국내 통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료는 식약처 기준상 식품용이 아닌 공업용 첨가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동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금산주류. 소 전무가 한때 고문으로 있던 그 회사였죠. 그는 곧장 술도가로 돌아왔고 보관 창고 쪽 CCTV 설치 위치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탱크가 옮겨졌다는 마광숙의 말에 따라 탱크 주변 카메라를 복원하려 했지만 해당 구간은 신호가 끊긴 상태였죠. 하지만 그 순간 직원 식당 통로에 설치된 보조 CCTV에 밤늦게 나타난 한 남자의 실루엣이 아주 작게 잠깐 찍혀 있었어요. 흰색 마스크, 어깨에 맨 검은 서류 가방. 그리고 바닥에 스친 낯선 트럭의 그림자.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꼬리가 보이기 시작했군요. 그 순간. 마광숙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이거 그날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나왔어요. 이건 아마 탱크라벨과 같은 인쇄소 스티커 같아요. 한동석은 그것을 받아 들여다보며 처음으로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렸어요. 작고 얇은 단서였지만 그것은 분명 거대한 조작을 흔들 수 있는 첫 균열이었죠. 다음 날 아침 8시 포털 메인 화면 한가운데 붉은 글씨로 기사가 걸렸어요. 30년 전통 독수리 술도가 발암물질 알고도 사용. 내부 직원, 예전에도 몰래 섞었다 충격 증언. 소전무가 준비한 마지막 칼날은 가짜 증언과 위조된 실험 결과. 그리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정확히 사람들의 심장을 찔러냈어요. 기사는 순식간에 확산됐고 SNS에는 도가 제품 사진을 찍는 영상까지 올라왔죠. 방송국에서는 앵커가 말했어요. 도덕성 논란까지 더해지며 업계 퇴출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날 오전 마광숙은 영업정지 통보서를 정식으로 받았어요. 관할 지자체 명의의 문서에는 30일 영업정지와 3년 면허 심사 보류라는 말이 적혀 있었고, 그것은 곧 폐업을 의미했죠. 사무실엔 아무도 없었어요. 직원들은 이미 하나둘씩 짐을 챙겨 나가고 있었고, 문 앞엔 소주 유통업체에서 보낸 계약 해지 통보서가 놓여 있었죠. 그날 마광숙은 혼자 창고로 걸어 들어갔어요. 항아리 뚜껑을 하나씩 열어 손으로 마지막 술 냄새를 맡고 있었죠.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걸 이렇게 망가뜨리고 싶었구나. 그 사람들은. 그날 저녁 술도가에는 불이 켜지지 않았어요. 마당엔 비가 내렸고 창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어요. 마광숙은 그 안에서 버려진 박스 위에 앉아 있었죠. 술병 하나를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그저 손에 쥔 채 한 모금도 삼키지 못한 채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형제들도 직원들도 심지어 택배 기사조차 이제는 도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당 끝에서 흘러내린 전통주 한 통의 향이 비와 섞여 흙으로 스며들고 있었고 그걸 보던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이 술, 이 냄새 하나 믿고 여기까지 온 건데. 벽에 기대어 앉은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을 감았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누구를 믿었던 건지, 무엇을 지키려 했던 건지, 그 모든 질문이 답 없이 머리 위에 떠돌고 있었죠. 그녀는 그저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이제 아무도 안 남았네. 밤이 되도록 그 누구도 도가에 불을 켜지 않았어요. 창밖에 가로등 불빛만이 마당에 흘러내린 빗물 위로 깜빡거리고 있었죠. 마광숙은 창고 구석, 낡은 선반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항아리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항아리는 오장수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술을 빚던 날, 그가 웃으며 손으로 직접 밀봉해 두었던 항아리였어요. 이건 당신이 열어야 해. 그땐 아마 우리 술도가 다시 일어설 거야. 그 말이 오랜 시간이 지나 잊고 있던 그 문장이 지금 이 순간처럼 또렷이 떠오를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항아리를 열지 못했어요. 손이 닿지 않았고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죠. 그녀는 바닥에 손을 짚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죠. 나 혼자서 뭐가 되겠다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 짓을 버텼던 거지. 그녀는 자꾸 누구 하나의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고 그저 텅 빈 항아리들 사이에서 자신의 목소리만이 작게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술도가 안에서조차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죠. 새벽 3시가 넘었지만 술도가의 불은 켜지지 않았어요. 바깥에선 개 짖는 소리 하나 없었고 마당에 고인 빗물 위로는 가로등 불빛만이 일렁이며 흔들리고 있었죠. 마광숙은 창고 안구석, 낡은 선반 아래의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어요.
손에 쥔 핸드폰은 켜진 채였지만 그녀는 아무에게도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한동석이라는 이름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화면을 꺼버렸죠.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고 그 누구도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창밖에선 비가 계속 내렸고 지붕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소리 속에서 문득 오장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죠. 당신이 이도가를 지켜줘. 나는 믿어. 누구보다도 당신을 믿어. 그 말이 지금의 마광숙에겐 위로가 아니라 잔인한 고문처럼 느껴졌어요. 지키지 못한 신뢰, 버려진 사람들,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 책임. 그 모든 것이 쌓여 그녀의 안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마광숙은 고개를 들어 천장에 달린 작은 전등을 바라봤어요. 불이 들어오지 않는 그 전등처럼 자신의 마음도 꺼져버린 것 같았죠.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고 그저 눈을 감은 채 천천히 등을 벽에 기댄 채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 울음은 소리조차 없었고 술도가 안에서 울리던 미세한 냉기만이 그녀의 숨결을 따라 퍼지고 있었죠. LX 호텔 회장실. 불은 꺼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몇 시간 전부터 꺼내놓은 문서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한동석은 커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단 한 장의 문서를 반복해서 들여다보고 있었죠. 금산주류 유통 내역, 첨가물 검수표 위조 정황, 소전무 출입 기록, 그리고 익명 제보 영상 스틸 프레임. 그는 무언가를 적고 지우기를 반복하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USB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과거 술도가와의 첫 계약 당시 직접 조사했던 제품 성분 분석 보고서가 담겨 있었고, 그 자료는 이번 조작 사건의 기준점이 되어줄 유일한 데이터였죠.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의도적이고 구조적인 함정. 그는 그 말만 조용히 되뇌이며 하나씩 정리한 서류들을 고무줄로 묶었어요. 그 순간 비서가 문을 열고 조심스레 물었죠. 회장님, 밤이 늦었습니다. 이제 퇴근하시죠. 그는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아니, 오늘은 좀 더 늦게 나가야겠네. 정리된 걸 이제 어디에 먼저 가져가야 할지 정해야 하니까.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엔 분명히 진실을 움직이려는 단단한 각성이 있었어요. 마침내 정적을 깨는 발걸음이 작게 울리기 시작한 밤이었죠. 소전무는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는 언론 반응에 책상 위에 올려둔 손을 잠시 멈췄어요. 계획은 완벽했어요. 기사도 정시에 나갔고 술도가의 영업은 정지됐으며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은 등을 돌렸고 마광숙이라는 이름조차 검색창에서 사라지고 있었죠. 그런데도 어딘가 미세한 균열 같은 기척이 그의 안쪽을 서서히 건드리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외장하드를 연결해 조작에 쓰였던 문서 파일들을 다시 검토했어요. 위조된 원료 유통 경로, 유사 라벨 제작 기록, 내부 증언 녹취, 그리고 식약처 제출용으로 가공된 가짜 성분 분석표까지. 하나하나 파일을 열 때마다 그는 눈을 좁히고 침묵했죠. 혹시라도 이 중 하나라도 추적되면 아무리 다 묻었다 해도 예상보다 번질 수 있어. 그는 잠시 고민한 뒤 기사 송출을 맡았던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최근에 LX 쪽에서 유통자료 요청했다거나 뭔가 취재 움직임 없었습니까? 상대는 잠시 말을 아끼다 대답했어요. 아니요, 지금은 기사가 더 이상 확산되지도 않고 추가 문의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서 불안하달까. 그 말에 소전무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손가락을 깍지 꼈어요. 정적. 그건 아무 일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었죠. 그건 누군가가 물속으로 잠수한 채로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는 말없이 시선을 창밖에 던졌고 오래전 술도가 창고 마루에서 마주쳤던 한 남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혹시 그 남자 움직이는 건가?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LX 호텔 지하 주차장. 검은 SUV 차량 트렁크에 조심스럽게 실린 A사 서류 뭉치 위에는 금산주류의 유통 허위 기록과 소전무의 전산 접속 로그, 그리고 5년 전 술도가 제품 성분 분석 원본이 분류되어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어요. 한동석은 그 자료들을 두 손으로 가볍게 눌러 담으며 오른손에 장갑을 천천히 끼워 올렸죠. 아무도 이 움직임을 몰라야 했고 지금은 말이 아니라 정리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방향은 두 개입니다. 식약처를 통해 행정 절차로 가느냐, 아니면 주류관리공단으로 곧장 넘기느냐. 그 전에 그 여자가 이 자료를 견딜 수 있을까? 그는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였고 운전석에 앉아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입력했어요. 첫 경유지는 국립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과. 밤이 깊어가는 시간. 도로는 한산했고 차 안에는 엔진음과 라디오 볼륨조차 없었어요. 그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백미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누가 무엇을 왜 조작했는지 이제 내가 그걸 말하게 될 차례입니다. 식약처 민원과 접수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하얀 벽과 회색 책상. 그리고 응대 창구에 앉은 한 남성 직원은 서류 봉투를 건네는 한동석을 바라보다 이름과 소속을 확인하며 태연하게 물었죠. 이건 민원 성격이 아니라 조사 협조 요청이신데요. 혹시 관련 사건 번호나 정식 고발인이 있으십니까? 한동석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자료를 먼저 보시죠. 여기에 들어있는 건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 유통된 불법 원료의 경로입니다. 그리고 조작된 성분표와 유사 포장지 사용 내역. 관리공단의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증거들입니다. 직원은 잠시 서류를 받아들고 바로 넘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무언가 서류한 귀퉁이에 붙어있는 소전무 이메일 주소와 유통경로 비교표를 본 순간 자세를 고쳐 앉았죠. 그는 펜을 내려놓고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고 눈빛이 처음보다 확연히 달라졌어요. 이거 정말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모두 사실입니까?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짧은 동작 속에서 직원은 말없이 서류를 원래 위치로 덮으며 조용히 서랍을 열었죠. 이건 제가 위로 보고 올 사안 같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조사관실로 바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한동석은 잠시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엔 마침내 누군가가 진실을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안도감이 조용히 떠올랐죠. 식약처 조사관실 3층. 공문에 서명이 찍히는 소리는 묘하게 날카롭게 들렸어요. 책상 위에 놓인 봉투는 이미 복사되어 세부로 나뉘었고 담당 조사관은 얼굴을 굳힌 채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죠. 이건 단순 유통오류나 미등록 원료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허위문서 제출, 그리고 고의성 있는 성분표 위조 정황입니다.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행정처분을 넘어서 형사고발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실무 담당자는 잠시 입을 다물었고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죠. 저는 특정인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출발점은 독수리 술도가의 항아리가 아니라 그 항아리에 불법 탱크를 숨긴 사람에게 있다는 것, 그걸 확인해 주시기만 바랍니다. 그때 LX 호텔 본관 15층. 소전무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갑작스럽게 연결이 끊긴 클라우드 계정 경고 알림을 보고 있었어요. 민원 서류 공유를 위한 임시 링크. 그 링크가 갑자기 폐기되었고 접속자 기록이 공공기관으로 잡혔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죠. 그는 즉시 내부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누가 우리 메일 링크에 접근했죠? 정보망에서 누가 뭐라도 열었습니까? 상대는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예, 정확하진 않지만 식약처 쪽 IP가 감지됐습니다. 그리고 그 접속 직후에 자료들이 외부 검토에 들어간 정황이 있습니다. 그 순간 소전무의 손이 잠시 떨렸고 마우스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창밖 어딘가를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말없이 입술을 꽉 다문 채로 그는 처음으로 이 모든 계획이 예상보다 빨리 조용히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직감했죠. 창고 안엔 여전히 조명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광숙은 작은 손전등을 켜고 지난 1년간 정리하지 못한 재고 표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이미 필요 없는 작업이라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계약은 모두 끊겼고 유통은 중단됐고 술도가는 행정적으로 멈춰진 상태였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녀는 습관처럼 하나씩 수량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빈 항아리 숫자, 손때 묻은 라벨지, 언젠가 누군가에게 전해질 줄 알고 적어놓았던 손글씨 매뉴얼까지. 그걸 보던 그녀는 문득 작게 웃었어요. 참, 왜 이걸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을까? 그때였어요. 밖에서 아주 희미한 발걸음 소리가 창고 마당을 스치듯 들렸어요. 그녀는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바람결에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분명 아무도 없는데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당신이 만든 술,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당신을 버리지 않아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녁 하늘 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죠. 그 순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세상이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 다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식약처 조사실 내부 보고서 목록에 소주류 유통사 전물 아는 이름이 처음으로 실명으로 적히기 시작했어요. 외부 유통망과의 접촉, 가짜 성분표 제출 개입 의혹, 심지어 가공된 라벨 인쇄 내역까지. 그 모든 정황이 조사관의 메모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정리되고 있었죠. 그 문건은 곧장 민원조사팀에서 내부조사 전환 요청으로 상신됐고 식약처 상위 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친 뒤 곧바로 주류관리공단으로의 이관이 검토되기 시작했어요. LX 호텔 측과 연결된 기록은 아직 조심스럽게 다뤄졌지만 담당자는 메모지 한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죠. 단순 위생 위반 아님. 계획적 행정방해 가능성. 그 시각 서울 중심부 한 방송사의 취재 데스크 회의실. 편집장은 인쇄된 종이 2장을 손에 쥐고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빨리 묻은 거 아닙니까? 바람 막걸리 기사 그 후속 없이 닫아버렸죠. 근데 이 자료들 보면 완전히 반전 아닙니까?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확인된 건 없지만 익명 제보자가 조작된 문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정리한 쪽이 LX 쪽이라는 말도 돌고 있고요. 편집장은 손에 쥔 연필로 책상을 탁탁 두드리며 천천히 시선을 들었고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어요. 이거 다시 파야겠네요. 그 여자, 마광숙 아직 끝난 사람 아니었군요. 오후 5시. 한남동 골목 안쪽 독고탁이 자주 찾는 조용한 일식집. 늘 그렇듯 소전무는 말없이 먼저 와 있었고 탁자 위에는 이미 데워진 사케 한 병과 잔 2개가 놓여 있었어요. 독고탁은 코트를 벗으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말없이 잔을 들이켰죠. 기분 좋을 때처럼 마시는 게 아니라 속을 식히듯 목구멍을 타고 넘기는 술이었어요. 기사는 더 안 나더군. 여론도 이제 조용해졌고 술도가는 사실상 끝났지. 그래 안 그래? 소전무는 술잔을 천천히 돌리다 잠시 눈을 들어 독고탁을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왜 오늘 2차례나 메일 접속 알림이 떴죠? 정보망 IP에서.
독고탁은 웃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젓가락을 들어 앞에 놓인 생선살을 찢었고 작게 중얼였죠. 혹시 너무 잘 굴러간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겠지? 그 말에 소전무는 웃음을 참은 듯 고개를 숙였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고요 속에서 두 사람 모두 알 수 있었어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발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걸. 혹시라도 그 남자 움직인 거면 이 판 다 엎어질 수도 있어. 소전무의 말에 독고탁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고 해요. 그래도 지금은 말하지 마. 아직은 우리가 지고 있다는 걸 그 여자도 모르고 있을 테니까. 창밖에는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고 술도가 안쪽은 여전히 불이 꺼져 있었어요. 마광숙은 사무실 구석, 책상에 엎드린 채 한참 동안 잠이 든 듯 앉아 있었죠. 그녀의 손등엔 말라버린 먹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눈가엔 아직 지워지지 않은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그렇게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는 사이 책상 위 핸드폰이 아주 작게 진동했어요. 그녀는 잠에서 깨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화면엔 보낸 사람 없는 메시지 하나가 남아 있었죠. 2019년 11월 03일 술도가 성분 분석표 원본 첨부. 제목만 있는 메일. 내용도 서명도 없었지만 그녀는 그 파일명을 보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어요. 그건 그녀와 오장수 두 사람만 알고 있던 날짜였고 그날 그들이 처음으로 외부 분석 기관에 의뢰했던 순도 100% 전통주 성분 결과지였죠. 그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오래 눌렀고 파일이 열리는 순간 화면엔 변조되지 않은 원본 PDF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 안에는 이 술도가의 첫 술이 얼마나 정직하고 고집스럽게 빚어졌는지를 증명하는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당시 검수자의 친필 도장이 그대로 찍혀 있었죠.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누구야, 누가 이걸 아직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처음으로 주저하지 않고 창밖을 향했어요. 그 어둠 너머 어딘가에서 정말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는 걸 마음이 먼저 알아차리고 있었죠. 그날 오후 식약처 내부에서 작성된 임시 결과보고서 초안이 조사관 간 비공식 공유 파일로 조용히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불법 원료 사용건 고의성 없음 및 외부 개입 정황. 문서 하단에는 독수리 술도가 내부의 조작 시도 정황 없음. 가공 성분표 제출자는 제3자일 가능성. 식품위생법상 고의 위반 인정 어려움이라는 문장이 붉은 박수로 표시돼 있었죠. 그리고 그 문서의 일부가 기자 한 명의 책상 위에 도착했을 때 취재국은 다시 긴 회의에 돌입했어요. 편집장은 말했죠. 이번엔 제대로 써야겠네요. 진짜 진실이 뭔지. 이제 우리가 묻힐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 소식은 먼저 업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유통사 몇몇이 조사 결과에 따라 계약 복원 검토라는 입장을 흘렸고 SNS엔 그 여자 아직 끝난 거 아니었네라는 글들이 조용히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광숙의 폰에 식약처 공보실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남겨졌어요. 부재중 통화. 남겨진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죠. 마광숙님, 내부조사 결과 관련하여 변호인 배석 하에 확인 요청드립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반복해 읽었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가 휴대폰을 가슴에 조용히 눌렀어요. 처음으로 그녀는 이 싸움에서 자신이 아직 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주요 포털 뉴스 메인에 걸린 한 줄의 제목이 도시 전체를 흔들듯 떠올랐어요. 조작된 바람 막걸리 독수리 술도가 무죄 정황 드러나. 식약처 조사 결과 유출. 외부 유통사 고의 개입 의심, 내부는 피해자일 가능성. 독고탁은 그 기사를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커피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유리 조각이 바닥에 튀며 부서지는 소리. 그 속에서 그의 숨소리는 거칠고 짧아졌죠. 그는 소전무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곧장 그가 있는 건물로 찾아갔고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외쳤어요. 너 지금 뭐 숨기고 있는 거야? 도대체 어디서 새고 있는 거야, 이게? 그 파일들 다 너 손에 있었잖아. 너 혼자 뭘 한 거야? 소전무는 처음엔 아무 말 없이 노트북 화면을 닫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손끝은 분명히 떨리고 있었죠. 우린 아직 들킨 건 없어. 기사 따윈 확정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입 다물어야 돼. 말 많으면 우리가 먼저 무너지는 거야. 그 말에도 독고탁은 숨을 고르지 못했어요. 그의 눈엔 처음으로 소전무를 향한 의심이 확신처럼 서려 있었죠. 너 나까지 써먹은 거냐? 진짜 이 판 너 혼자 뒤집어 쓴다 해도 나는 못 막는다 이제. 말은 거칠었고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사이의 공기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눈동자에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생존 본능만이 남아있었죠. 도심 외곽 식약처 조사실 민원동 앞. 마광숙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조용히 서 있었어요. 머리는 낮게 묶였고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손끝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죠.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는 단 한 줄. 당신이 오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직접 말해주세요. 당신이 지켜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건물 입구 맞은편 검은 코트를 입은 한동석이 그녀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두 손 중 하나를 그녀를 향해 조용히 내밀었죠. 그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위로도 질문도 변명도 없이 그저 함께 가자는 묵묵한 제안 하나만이 담겨 있었죠. 마광숙은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그 순간 숨 쉴 틈도 없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천천히 올려놓았죠. 그 작은 동작 하나로 무너진 시간, 부서진 신뢰,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밤들이 단 하나의 고요한 평화로 이어졌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건물 안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고 그 뒷모습은 다시는 서로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약속 같았죠. 식약처는 정오를 기점으로 독수리술도가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브리핑룸에 모인 취재진 앞에서 대변인은 단호하고도 명확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죠. 본건은 당초 제기된 고의적 식품위생법 위반과는 다르게 해당 업체는 내부 조작이나 불법 행위가 없었으며 외부 유통 경로를 통한 조작 정황이 인정돼 행정상 영업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와 동시에 기자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고 포털 뉴스 페이지는 불과 10분 만에 무죄, 명예 회복, 진실 밝혀져라는 단어들로 가득 찼어요. 가장 위에 걸린 헤드라인은 이것이었죠. 독수리술도가 오명벗다. 전통은 무너지지 않았다. 유통사 대표들이 잇따라 사과 성명을 냈고 일부 언론은 초반 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를 예고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은 조용히 도가 마당에 놓인 작은 스피커 라디오를 통해 마광숙의 귓가에도 들려왔어요. 그녀는 마루에 쪼그려 앉아 조용히 항아리 뚜껑을 닫고 있었고 방송 앵커의 목소리가 이렇게 전해졌죠. 그녀의 이름은 마광숙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그녀의 손을 멈추게 했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햇살이 머무는 자리에서 그저 오래도록 앉아 있었죠.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건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복수였어요. 새벽 6시. 술도가 마당에 다시 불이 켜졌어요. 그 불빛은 예전처럼 밝지도 않았고 사람이 붐비지도 않았지만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곳은 이미 살아있는 공간이었죠. 마광숙은 흰 앞치마를 두르고 항아리 앞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국자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아래로는 미리 씻어 둔 쌀이 온기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항아리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는 아직도 발효 중인 전통주의 미세한 향이 어디론가 퍼져가고 있었죠. 그 순간 뒤편에서 조용히 발걸음이 다가왔고 한동석은 작은 보온통을 들고 그녀 옆에 나란히 섰어요. 말은 없었고 그저 나란히 서서 마당 끝 하늘이 밝아오는 걸 함께 바라봤죠. 그들은 아직 사과도 고백도 다짐도 하지 않았지만 함께 선 그 자리에서 모든 과거와 미래가 서로의 옆에 있다는 것을 침묵으로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 술독가에는 다시 첫 쌀 씻는 물소리가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